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공부하셔야 돼요. 정말 용인시를 다시 이렇게 난개발이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도시계약이나 모든 거를 갖다가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데 개선하는 게 아니라 더 난개발을 하시면 이거 말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뭐 업무인계도 안 받으시나? 모른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토론적으로 잘 했다고 그러면은 급하게 우리 간담회 얼른 결제를 올려서 맞는 게 아니고 28일 날 심의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통과를 시키려고 했는데 다음 달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 요 부분은 이래니까 우리 민원을 좀 원만하게 시에서 해결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지. 이게 민원상이 어제상이 아니에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민원 제기를 했다가 지금 2주 전에 했습니다. 예? 여기다 답변서가 뭐가 와 있는데요. 그리고 뭘 행정을 하고 지금 여기다가 결제를 받습니까? 회신도 안 하고. 뭐라고 그러셨나요? 어디 대표시죠 지금? 종천동 대표입니다. 동천동 예, 비상대책위원회 대책입니다. 동천동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이게 답변서입니다. 이게 일주일 내에 답변서가 오면 이렇게 왔어요. 올라가는 길을 만드는 걸로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아파트 전체에 있는 1, 2블록 전체 우리 레미안이스트 팰리스 아파트로 볼 때는 완전히 자연 경관을 훼손하는 거예요. 멀쩡한 산을 왜 깎아서 거기에다 배수지 도로를 그 경사도 심한 데다가 만드느냐고요. 그럼 우리 주민들이 절대 보고 있을 수 없죠. 원인 부여가 되는데 어떻게 이게 승인이 나냐. 이게 지금 판결이 이미 나서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걸 승인해 준다 이거예요. 용인 시청에서 도시나 기본 시설을 전부 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아파트를 허가하시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근데 이미 난개발된 거를 다시 되풀이해서 지금 광교산이랑 뭐가 지금 잘 돼 있는 그런 자연 경관을 훼손을 가면서까지 아파트를 갖다가 저기 허가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다시 또 이제 난개발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 때문에 온 거니까 잘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저희 주민들이 레미안이스트 팰리스 아파트 2,400세대의 주민들이 거기 입주해서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차라리 성남시였으면 좋겠다예요. 왜냐하면 요만큼만 잘라내면 성남시로 붙어요. 저희는. 그런데 저희가 성남시도 용인시에 걸쳐 있으면서 성남시로 나갈 수밖에 없고 분당 수서간 도로를 사용하던 성남시의 미금역을 이용하던 모든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도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서울 수지구의 주민들은 다 그 미금역을 가려면 그쪽으로 한 차선을 이용해서 가야 돼요. 거기 아침에 얼마나 막히는지 한번 보셨어요?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거기 세치기 안 하면 아무도 못 나가요. 자, 그렇다면 도시개발법의 근본 취지를 보면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자, 여기는 지금 어제 말씀하신 데 이 녹지에서는 전혀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분명히 용인시 2020의 도시개발에 포함됐죠? 예. 자, 그러면 여기가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논밭입니다. 자, 이런 분은 개발 안 하고 이걸 빼놓으면 이게 난개발이고, 이 녹지는 훼손 안 한다고 했고, 당연히 이게 넣었다가 다시 또 빼고, 이게 난개발이 아니고 뭡니까? 이런 부분을 개발에 포함시켜가지고, 정형화시켜갖고, 제대로 된 도시개발을 해가지고, 도시개발의 쾌적한 도시개발을 환경을 만들어야지, 그게 도시개발법의 근본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보류를 했던 겁니다. 왜 보류를 했다는 그 내막을 보면은, 그 보류하기 전에, 그 제안서를 동의했던 사람들이 취하서를 냈어요. 예, 동의서가 철회서가 효력이 발생해가지고 그 제안서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편법으로 보류라는 그런 있지도 않는 그런 용어를 써가지고 공문을 발송한 겁니다. 이게 8,500평 정도가 이게 경매로 나온 땅이에요. 근데 상호직원 12명이 이게 불법으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게 다 형사처를 받았어요. 100만원에 1000만원까지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 수지구청으로 하여금 농지법 위반에 대한 강제 이행을 부과하는데 이것도 안 했어요. 나 왜 그런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12명이 사무 직원들이고 부장급도 다 임원급들이에요. 조합원을 어떻게 인정이 되는지 나는 그 자체도 모르겠어요. 조합선정 위반 내줄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저로서 그게 좀 의문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 전임 시장님들이 구속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모가 정당하다면은 전에 전임 시장들이 구속될 일이 없죠. 사모한테 돈 받아먹고. 예,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좀 공무원들이 좀 확정을 해가지고 좀 제발 특정 업체의 어떤 또 이왕이면은 우리 동천 이지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반 시설도 확충해주고 도로 개선도 잘 해주고
뭔가 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면서 사업을 내기로 해야 되는데 그 공사 기간이 3년이 넘어서 이제 겨우 교통지옥에서 조금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지구 3,000세대 이상 주변에 7,0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모든 차량들이 이제 서울로 출퇴근을 하게 되면 그 머리 쪽으로 차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지구 개발을 함으로써 다시 거기가 교통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인시에서 그 성남 판교 쪽으로 바로 그 차가 나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오리역 쪽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 주셔서 교통지옥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렇죠. 그 시민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행위를 갖다가 시민이라는 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을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동천 2지구, 동천 3지구 마찬가지로 도시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 도시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차를 주십시오, 용역을. 외부 업체에다가 도시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용역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바랍니다, 이거. 성곡동, 상현동, 저 연도에서 내가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길이 없어요, 나갈 길이. 공무원이 정말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 약속을 했잖아. 분명히 이거는 어제 시장일 때 보고가 됐습니까? 그때 진정서 보고 다 된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확인 안 해봤어. 접수를 확인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은 어제도 우리 토의 내용을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 사업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 용인시에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 어제도. 그렇죠? 그랬을 때 좋은 이미지로 이거 그러면 우리 진정인의 또 진정서도 넣고 또 우리가 와서 토론도 했으니까 이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일단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거는 민원인을 먼저 해결을 하고 나서 뭐 부시장님 한때 결제 받아서 28일이 시민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결을 해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가고 나니까는 바로 그냥 부시장님한테 올려가지고 결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끝까지 할 이유 없잖아. 그럼 우리하고 싸울 일도 없잖아. 떠들 일도 없잖아. 그 이유를 말씀해 시청, 주세요. 시작이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상대방의 그 동천 2지구 조합이나 시행사에서 그 온거들의 그 동의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소송 취하장을 넣어버렸어요. 5월 28일 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돼가지고 법정에서 6월 8일인가 7일인가 7월 달인가 우리 온거들이 나가가지고 우리 아니다 취소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서 재판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때 우리 용인시 그 도시개발과 담당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3호가 구역 지정을 동천 2지구에서 구역 변경을 하고 있으니 그때까지 시간을 좀 달라 이런 식으로 이런 취지로 공무원이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이 재판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행정법에서 우회인데 그 사람들을 입장에서 판사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과연 이것은 뭐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한 했던 말이지. 부서에 대한 그 협의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어떤 경관 심의 같은 거 다 끝났고요. 어떤 그 전에 또 이제 그 주민 공람공고 그거 같은 해서 여견도 조치를 다 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행정 절차들이 완료했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지 그걸 맞춰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죠. 공무원으로서 주민 공감은 공감이고 경관시민 공관시민. 그건 말이 안 그건 말이 되죠. 그 관련해서 같은 건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시면은 민원에 대한 답변부터 해결하셔야 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아, 민원을 경관시민이 반영이 됐단 말입니까? 아, 무슨 공람은 나중에 그 민원에 대한 얘기 다 반영이 됐냐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 뭐 하는 공감을 거예요? 했고요. 경관시민은 나중에 7월 30일 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민원 공람 기간이 28일이었죠. 28일이었죠. 해서 저기 답변할 거라고 그렇게 저기 공람 기간이 이미 못 들었잖아요. 그거는 이의 신청 기간에 받아서 그거를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충분히 해서 경관시민을 하든 해내가니까 반영을 해가지고. 네?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가 행정을 동시에 같이 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양동작치하는 이유가 뭐냐는 그 취소 선고 소송인데 취소하려는 그런 판결이 나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뭐 판결 나오면 이
철회, 뭐 취소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이제 이게 지금 1심이니까 또 그 상고심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검토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뭐 1심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건 바로 뭐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죠. 주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단은 심의를 미뤄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들도 뭐 1심에서 판결 났다고 이걸 그렇습니다. 끝내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계속 갈 수밖에 없죠. 똑같은 입장인 거고. 네. 다만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9월 4일 날 선고를 앞두고 이 변경 승인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주민들 그렇죠. 예. 실무자들의 어떤 입장을 듣고 싶어가지고 실무자들이 밀어붙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는. 그 아파트 있잖아요. 옆에 연합회 규약, 동문 이게 다 해서 회신을 했어요. 각지에. 이거는 요 내용상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출하신 의견에 대하여 사업 제안자 동천 이지구 도시개발 조합에게 검토 의견을 및 조치 계획을 제출을 통보하였습니다. 아니 시에서 사무건설회사에서 답변 나오면 그게 통보해 주는 게 대행사입니까? 공무원이? 이게 답변입니까 이게? 너희들 나냐 안 와 있으니까. 그 내용은 아마 일단 그 주민 민원을 받아가지고 아니라 그쪽 의견도 듣고 또 내부 검토도 하고 해가지고 어떤 종합적인 회신을 하기 위한 법안 전 단계의 통보다 심의가 그럼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보고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지금. 내용, 민원 내용하고 답변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요지 간단하게만 일단 답변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 하시는 거 제가 외부 그 대학 교수님들 오셔서 하시겠죠.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이 동천동이나 그 현장에서 무엇을 알고 심의를 하니까 자료 배포 1주일 아니고 2주도 아니고 며칠 내에 자료 배포해서 그거 심의해 주세요 하면은 그 개발 계획의 내용, 사업 부지가 이 첫 번째 승인하신 여기서 변경된 내용만 변경돼서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하셨던데 그거에 대해서 그 심의위원들이 무엇을 알고 여기 애로사항에 심의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제기한 내용을 민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심도 있게 의문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즉흥적으로 답하서 이게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상황이 제가 반복된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한 달 전에 2주 전에 이미 이제치를 했는데 지금 다 모르시는 거예요. 외분들은 시장님, 네? 그리고 그때 다 해야 거 아닙니까? 보고를 하고 협의를 다 했느냐고 언제서. 우리 몇 번을 와야지. 언제서 가봐봐 날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보게 수지구에 앉아서 내가 그거 수지구에 가서 미국으로 가면. 대표분한테 제가 오전 중에 전화를 드릴게요. 아니 우리 앞으로 어떤 청사진이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더 이상 여기 이렇게 난개발 만들어서 주민들 사는데 이렇게 너무 어려움 없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중국고 계시면 기본시설들도 안 놓으시고 몇 번 얘기하지만 기본시설을 전부 다 해놓으시고 저기 그거 허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허가해주고 이렇게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정말 에너지 소비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하는 그 행정 자체가 정말 자격이 없이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멀쩡한 관계사를 왜 손을 댑니까? 그거를. 예, 저희들이 그 민원을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지 않고 임의적인 심의를 갖다가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도 항의를 했었고 또 저희가 오늘 이렇게 긴급히 모아서 이렇게 지금 항의한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수지 지역 또 기본 설계 자체가 기본 설계 자체에 반영되지 않은 도로에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난개발을 유도하는 그래서 시행사의 어떤 그 건 바이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사업 승인을 내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의하러 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의 편의시설, 그 다음에 주민의 교통 흐름에 대해서 이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그냥 사업 시행사에 의해서 그 개발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 생각되고 또한 그 지금 현재 동천동 지역에서는 7,000세대가 사업 승인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먼해라는 길에 대해서 그 모든 수지 구에 있는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그러한 현상에서 거기가 교통이 아주 혼잡한 그런 상황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히 그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의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대로 계획되지 않았다, 기본 설계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계가 2020이라는 설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 설계를 요청을 한 승인해서 승인을 해준 거를 지금 상호 시행사라는 데에서 별도로 추가적인 그 계획 변경안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그 인구가 처음에 설계했던 내용에는 2640명이라는 주민의 그 입주 세대율이 책정되어 있었지만은 지금 변경된 것은 3160세대 약 한 700~800명이 더 증가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에 따른 교통량을 혼잡한 것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상가라든지 이런 조치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의 제기를 할 것 같습니다.